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브레이크는 항상 나눠서, 비 올 때는 나눠서 밟으시길 바랍니다.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신 분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황이 바로 이제 시황 얘기를 하면 완전 강해요 지금. 강세는 맞아요. 강세는 맞고 그 강세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세게 가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가 내수 경기와, 그러니까 경제와 주식이 따로 놀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원래 경제가 좋아야지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으면 주식이 내려가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경제는 같이 움직이지 않고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 주식시장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대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또는 일어날 일의 예상을 해서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딱 6개월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때는 3개월이고 어쩔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그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별로 다릅니다. 주식에 어떤 잠깐 어떤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 매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의 책들 보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차트를 보고 보통 한다는 거죠. 네, 거의 100%가 차트를 보고 그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떠한 기법이 본인이 만들어서 그걸 내놨던 그게 항상 맞을 수는 없다. 그럼 어쩔 땐 맞느냐? 그냥 운이 좋아서 맞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조차도 차트를 안 보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고 끝까지 좋은 기업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런 철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하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인간의 그 DNA 자체가 기다리는 걸 힘들어 하기 때문에 오늘 사냥한 거 오늘 다 먹어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 DNA가 원시시대부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 돌아가면 여기까지 왔지만 주식은 항상 상황마다 달라요. 땅님, 담쟁이님 안녕하세요. 하락 추세에서 되는 상황이 있고 상승 추세에서 되는 그런 기법이 있고, 횡보장에서 되는 기법이 있고요, 급등장에서 되는 기법이 있고, 급락장에서 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와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와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게 각자의 그런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주식시장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계절의 변화죠. 계절의 변화. 디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겸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우리는 꾸준히 투자가 돼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흙수저니까 안 돼. 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뭐 돈이 없어서 안 돼. 이 사회가 잘못됐어. 뭔가 깨끗하지 못해. 불평등한 사회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내가 부자가, 이게 첫 번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부자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부자 될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디서 이제 나옵니까? 바로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나는 부자가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단순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어떤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 포인트는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월급을 꼭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럼 뭐가 우리가 문제인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 어차피 부자 안 되니까 돈을 막 쓰는 겁니다. 이때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벤츠 BMW 막 이렇게 사고 할부로 사고 그거 내고 막 욜로족 소확행 그걸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연 수익률 8%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20년 하면 한 15억 정도 돼요. 여러분들. 사실 노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어느 정도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식을 모아가잖아요. 20년 하면 연평균 수익률, 연수익률 8%로 계산해가지고 20년 동안 하면 30억입니다. 이게 복리예요. 자, 30억 만들고 거기서 한 사이클 돌리면 60억이죠. 그게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요. 6달 만에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리예요.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돈 딱 모아가지고 주식 하다가 계속 불리죠. 자, 30억을 만들었습니다. 15억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 연 수익률 8%로 해가지고 20년 15억을 만들었는데 이 15억에서 30억이 되려면 10년,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충분해요. 그게 복리입니다. 30억 만들죠? 그 다음 60억이죠? 그 다음 12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슈퍼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생이 되는 거고 어떤 제야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주식 부자들, 자산가들이 흙수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그리고 그 장기 투자 이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각자 태어날 때 선물 상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나만의 선물 상자를 모든 인간은 나만의 선물 상자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지 못하고 다 죽어요. 나이 들어서 다 죽습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 돈 이제 재벌들, 부자들 보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자기만의 선물 상자를 열었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자기만의 선물 상자를 열어서 세상을 혁신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뭐 마크 주커버그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그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 선물 상자를 이미 열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열었을 수도 있고 그 길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삶이 고단하고 돈이 좀 이렇게 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하더라도 선물 상자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물 상자를 아직 열어봐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빨라요, 시대가.
유가 자체를 보면 WTI 국제유가가 이건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2007년도, 6년도, 7년도 어떤 그런 대세 상승 시기 자체에 그때 유가 WTI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면서 140달러까지도 갔습니다. 그 140달러까지 갔던 게 불과 며칠 전에 몇 달 전이죠. 코로나 터지고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WTI 국제유가 배럴당 41달러예요. 이게 현 시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급락한 게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그 각도를 보면 이 각도가 2008년도 또는 97년도 8년도 IMF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 자, 금 가격이 그랬죠. 겸손히 제가 2년 전에도 그랬고요. 3년 전에도 그랬고 4년 전, 5년 전에도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유비님하고 파밍님 정도 되면, 이천님 정도 되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라는 게 시장 정설이에요. 즉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진다. 금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전 세계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대부분은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통용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오거나 대세 상승장이 오기 시작 전 또는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빠르면은 금과 은과 구리, 어떤 실물 그런 어떤 자산과 원자재 가격과 주식 시장은 같이 상승이 나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딱 그러죠.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갔어요. 지수가 0.2%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2263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300까지 37포인트가 남았고요. 24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7포인트 남았죠. 자, 이 추세대로면 연말에 사상 최고 신고가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을 또 줄 수도 있고요. 그 조정은 또 어디까지 줄지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또 금, 은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어떤 가상화폐 자산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을 파괴시키는 게 최근에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 수년간 오랫동안 거쳐서 10년, 정말 거의 10년 동안 딱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는 1150원, 위로는 1250원, 어떤 그런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물론 최근에 코로나 때 한 1300을 거의 갈 뻔했는데, 그 돌파할 뻔했는데요. 1150원과 1250원의 어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93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고 본다. 어디까지? 700원, 800원 이하까지도 저는 앞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나와요. 이거를 좀 더 깊게 보자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니,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서 10달러까지 갔는데, 원달러 환율이 과연
700원, 600원, 800원 이거 못 갈까요? 저는 이게 시장이 한번 또 상식을 바꿔놓으면 원달러 환율은 500원은 나는 무너진다고 본다. 그러면은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버블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700원, 800원, 600원 계속 800원 되면 이제 그때부터 버블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버블은 그렇죠. 터질 때까지 터진 게 아니다. 그 버블이라는 게 지금 비싸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4,000포인트입니다. 자, 비싸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4,000포인트에서 비중을 다 줄이느냐, 다 파느냐?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버블이라는 것은 4,000포인트에서 4,100도 가고 200도 가고 300도 가고 400도 계속 갑니다. 4,600도 가고요. 4,800도 가고 5,000도 찍고요. 5,100, 5,500, 5,600, 6,000도 찍어요. 그게 버블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최근 어떤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가 달라진 것처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주식 경력, 투자 경력이 20, 30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조차도 전 세계 어떤 투자, 어떤 워렌 버핏이라든지 하워드 막스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투자자의 어떤 그런 견해를 보더라도, 특히 하워드 막스가 그러죠. 시장 가격의 어떤 리스크와 그 가격과 가치에 주가는 수렴하게 된다. 즉, 이 말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워드 마스가 얼마 전에 한국 왔었죠. 결론은 장기적인 우상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주식, 좋은 주식을 샀다는 가정하에 현금화를 하느냐, 계속 들고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고 가야죠. 오히려 현금이 있을 때는 지금은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여유자금이라는 게 10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자금, 10년 또는 10년 이상 나는 그 자금을 계속 주식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그런 돈들, 찾지 않아도 된 돈들이 있다면 지금은 풀베팅이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지 않고 산 거 포트폴리오 쫙 깔아놓고요. 경선이 얘기하는 거 15개, 2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쫙 깔아놓고 그대로 밀고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원유 가격이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는, 즉 달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제가 종목 얘기를 하면 SS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SS 바이오라는 종목은 우리 VIP 회원들이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래서 주식을 사서 계속 모아가는 거구나.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것, 작살날 대로 개박살나는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들어오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야 되구나. 즉 주식은 계속 매달 사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여기와 여기에 평균 단가가 맞춰지면서, 여기서 평균 단가가 3,000원 전후로 맞춰지겠죠. 자, 따블입니다. 따블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서 모아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막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0,000원 주고 산 게 8,000원 떨어지고 7,000원 떨어지고 5,0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8,000원에 떨어졌을 때도 사고 7,000원대도 사고 5,000원에도 사고 계속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SS 바이오의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자, 기업의 가치는 여기 10,000원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예를 들어, 근데 주가가 3,000원과 2,000원에 있어요.
2,000원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런 건 사서 모아야 되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미 샀지만 추가 매수를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기 싫은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안 사고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안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주식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주식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좋게 봅니다. 이거를 반대로 뒤집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왜? 각자 자신들만의 그 돈들, 투자 금액들이 피땀 흘려서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상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투자를 아무렇게나 어떤 내가 사기 싫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심리적인 부담감, 어떤 공포, 두려움, 아,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급락 맞으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차트가 역배열인데, 야, 지하실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그 기회를 결국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겸손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떨어진다. 좋은 주식인데, 좋은 회사인데, 그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현재 주가가 5,000원으로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다. 마이너스 50% 돼 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지 말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됐든 6개월을 연속을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동안 그거를 계속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알았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성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 있는 거고 근성 있는 거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만큼 인내가 쓰다는 거예요. 쓰죠,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은 좀 이렇게 안 올라간다. 좀 남들 다 올라가는데 뭐 더 떨어지고 있고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럴 때가. 근데 그 기회를 몰라요. 헛속에 묻혀있는 그 진주인데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진주로 보이는데 누구는 돌로 보여요. 누구는 돌로 보이는데 누구는 진주로 보는 거죠. 거기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누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서 엄청난 기회를 잡으면서 3배, 5배, 10배의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이 됐다. 그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인생의 기회를 잡은 것이고 얼마가 됐든 간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5천만 원어치가 됐든 간에 S를 떠나서 굉장한 투자자예요. 진짜 그거는요 엄청난 투자자입니다. 이번 폭락 때 사신 분들 지수 1500, 1400, 뭐 1600도 좋고요, 1700도 좋고요, 1800도 좋고요. 그때 사신 분들, 2000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쉬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월급도 모자라서 어떤 현금성 자산, 어떤 물건, 뭐 어떤 뭐 아파트도 될 수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사버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분명히 맞이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주식에서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으면서 미인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이거는 그냥 물건일 뿐이고 경제적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가 이번에 왔다는 거죠. 저는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마트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외쳤어요. 정말 미친듯이 외쳤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요. 뭐 어떤 사람들 몇 분은 또 전화가 옵니다. 지금 더 사야 됩니까? 아니면 뭐 관망해야 됩니까? 저는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더 사야 됩니다.
2000에도 사야 되고 1500도 사야 되고 1900도 사야 되고 2200에서도 주식을 더 사야 된다. 똑같이 한결같이 얘기했다. 저점을 예측하지 마라. 우리가 주식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 원점. 내가 왜 주식을 하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내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이 열립니다. 열리고 끝나죠. 장이 끝나면 내 돈이 멈췄다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사업부와 어떤 공장들 그런 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낮과 밤이 바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 거기 뭐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본들이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폭락이 오더라도 난 몰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알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폭락이 안 온다면 자 왔어요. 또 옵니다. 만약에 온다고 쳐요. 또 2000 깨지죠? 2000 깨지면 뭐 1900 간다. 아니다. 1800 간다. 1700 간다. 1600 간다. 1500 가면 1400 간다. 1400 가면 1300 간다. 1000포인트 깨진다.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바닥 확인이 안 됐다. 야 여기 저점 무너졌다. 여기 1439포인트 무너졌다. 야 이제 지지선이 깨졌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부자가 못 됩니다. 절대 못 돼요. 어차피 내 노후에 찾을 건데 내가 60대에 찾을 건데 70대에 찾을 건데 지금 1500을 가든 3000을 가든 지수가 1500을 가든 3000을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나 어차피 60대 70대에 돈 찾을 건데 맞죠? 자 맞으면 6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문자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과거 어떤 3년 전 5년 전 그런 시청자들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계속 복귀해요. 지금 당신 말이 맞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겸손 말이 맞았다. 내가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식에 대한 정말 좋은 철학을 가져서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쉰터민님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지수가 2263이에요. 진짜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 역시 삼성이죠. 오늘도 시가 어제 5% 올라갔더니 오늘 3%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0.6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게 안 갔던 삼성전자가 움직였어요. 그렇게 가지 못했던 그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사상 최고 신고가도 노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우리 VIP 회원들에게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짜주는데 다 짜고 우리는 딱 힘 싣고 가잖아요. 이제 다 싣고 뭐 힘도 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 현금 우리는 다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 VIP 회원들은 남는 현금 없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지금 주식에 다 들어갔습니다. 포트폴리오 막 쫙 깔려있죠. 막 중국 소비재, 2차 전지, 막 친환경, 막 4차 산업 주도주 막 해가지고 제가 다 넣습니다. 어떻게 되지? 막 팍 터지고 팍 터지고 팍 터지고 막 그러잖아 지금. 자 그런 상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계속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들 있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요. 왜? 이번 2분기 실적들이 계속 쏙쏙쏙쏙 발표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즉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코로나에 정말 그 악재라는 그 악재를 딛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기본 상식,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그것도 많이 벌어지는 게, 자주자주 벌어지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간단하죠? 다수가 가는 곳에는 우리는 피해야 되고요. 다수가 가지 않는 곳에는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들고 있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상대방도 힘들어요. 자, 내가 B라는 주식을 사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자, 상대방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팔아야 될까요? 물론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서도 수익률이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상황이 와요. 주가는 어떤 주식이든 그냥 갖다가 계속 빨간불로 올라가는 그 주식은 없으니까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빨간불만 이렇게 나오는 주식은 없거든요. 파란불을 맞아요. 자, 그럴 때 팔지 않고 누가 더 오래 들고 가느냐. 저 사람은 5년인데 저 사람이 5년이에요. 그럼 나는 6년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저 사람은 6년입니다. 나는 7년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10년이네? 나는 11년, 12년을 더 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력이에요. 기다리는 게 정말 노력, 여러분들 그 노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단순히 차트를 보고 재물을 보고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그런 게 노력일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차트는 빼고요.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노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 남들보다 더 기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말은 10년 묻어놓으면 되지. 정말 10년 묻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에서 나는 뭐 상장 폐지 당했어. 야, 주식 뭐 장기 투자 했는데 다 뭐 멍들어가지고 뭐 박살 났어. 두산중공업 뭐 나는 뭐 봐봐라. 뭐 포스코 봐봐. 현대중공업 봐봐. 조선철강주들 보라고 뭐 장기 투자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박살난 거 아니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막 이렇게 봐라. 그거는 그 다음이고 옵션일 뿐이고요. 재무제표를 회계사만큼 잘 본다고 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회계사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죠. 바로 철학이죠. 주식은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정말 크게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확신이 든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를 10년간 만드는 회사가요,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반대로 화장품 회사가 10년 이상 동안, 10년, 20년 동안 화장품만 만든 그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회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거나, 반도체 호황이 좋아가지고 화장품 회사가 반도체를 이렇게 뭐 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맞지 않는 거니까요. 상성 자체가요.
우리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주식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쁜 주식인 걸 알면서 샀다. 그럼 단기로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단기로 끝내야 돼요. 오래 들고 가면 나쁜 결과가 나와요. 더욱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좋은 주식은 찾아냈어요. 좋은 주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싸게 사야 되겠죠. 자, 그 가격이 싸다면 이젠 오랫동안 함께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예요. 그게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분봉 차트 보고 호가창 보고 왔다 갔다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파산에 어떤 인생이 파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무언가 될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비법이 있을 줄 알고 무언가 환상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실패할 수 있지. 그래, 나는 이 자기 자신만의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극복할 거야 라는 그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도박입니다. 강원랜드 가가지고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박으로 부자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강원랜드에서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생기고 난 뒤에 어떤 카지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랜드에서 부자가 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잭팟이 10억, 20억, 30억, 100억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날라갑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변합니다. 도박의 뇌는요, 일반 뇌와 완전 달라요. 생긴 것만 사람 모습이지 그냥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들은. 그걸 많은 의사들이 도박 치료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어떤 개선되고 완화는 되지만 100% 치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도박이라는 거죠. 도박. 자, 주식으로 우리 어떤 자본주의 국가든 주식 시장은 다 열려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주시장 열려 있죠. 그게 자본의 힘이죠. 누구에게는 이 주식이 인생 역전을 해서 엄청난 가난에서 탈출하고 중상층에서 또 탈출하고 노후가 다 준비가 되면서 나는 150살까지 다 쓰고 다 남는 돈을 누군가는 벌어요. 가치 투자.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장기 투자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죠.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다 타죽습니다. 급등 차트, 양봉에 쫓아 들어가고요. 급등, 거래량 터진 거에 거기에 쫓아 들어가는 거죠. 이미 상한가 막 따라잡기 들어가고요. 이미 막 가는 말에 올라타죠. 그런 잘못된 어떤 증시 격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상황에 하루살이처럼 가서 그냥 다 소멸되는 거예요. 추격 매수, 내동 매매, 그게 바로 단기 매매, 즉 단타입니다. 한 대 딱 묶어가지고 그건 도박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무슨 일 일어나요? 그거 이 세상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1년 뒤에 날씨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 어리석게도 자기가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을 붙여요. 확률, 어차피 확률 게임이 아니냐. 80% 이상 뭐 이렇게 나오면 돈 벌린다. 그건 이론이죠. 처맞기 전까지는 말은 참 잘합니다. 자, 실전에 들어갑니다. 이건 마치 타이슨하고 복싱을 하는데, 야, 타이슨 뻔하지 않냐. 이렇게 레프트 훅. 얘는 필살기가 뭐고 어퍼컷인지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잽인지 스텝은 어떻게 하고 다 봐요. 자, 실전 딱 들어갑니다. 그냥 한 대 쳐맞고 죽는 거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야, 손흥민이 어떻게 됐다. 야, 거기서 거기서 차야지. 야, 황희찬 저 새끼.
야 거기는 그때 저렇게 가지. 야 황의조 걔, 야 거기서는 그냥 헤딩으로 해야. 야 그걸 못하냐 하잖아요. 자 너님 한번 가보고 본인이 그라운드 뛰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말은 다 왜 눈에 다 보이니까 멀리서. 바둑도 훈수 바둑 장기도 훈수하면 다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딱 여기 착석하면은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거든요. 투자가 되고 있을 때 내 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시야가 딱 좁아지고 심리가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이 심리라는 게 심장이 관여를 해버려요. 그래서 뇌로 전파가 되는 거죠. 아, 씨, 이거 좀 더 기다렸다 살 걸. 왜? 떨어지니까. 너무 일찍 샀다. 이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미 다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 생각을 해요. 다음엔 안 해야 되겠지 하고 또 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면은 내가 10,000원에 주고 샀는데 하루 만에 9,000원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0% 됐네. 이거 과연 위험한 건가요? 그냥 병동성일 뿐이죠. 어차피 5년 10년 지나면 그 10,000원이 9,000원 되든 8,000원 되든 5,000원 되든 15,000원이 되든 어차피 5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가는데, 이 단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여기와 여기로 나눠졌어요. 자 여기와 여길 기준으로 이 떨어지는 거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준이, 이 기준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안타깝게도 여기서 샀거나 미중 무역전쟁 터지기 전 2600에 사신 분들은 야 주식하면 안돼, 여기서 샀거나 여기서 샀거나 여기에 사가지고 손절을, 이런 데서 이제 반대 매매 나와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하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주식을 사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주식 사지 않고 추가 매수하지 않고 모아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발전이 없겠죠. 여기서 여기 포기했으면은 그냥 거의 뭐 파산 또는 전체 자금의 마이너스 50%는 날라갔을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식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주식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전파를 해요. 그게 바로 전염병이죠. 본인이 도박을 해놓고 본인이 이 기간과 이 기간까지만 투자를 해놓고 고작 2년 해놓고 인생 다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자 애가 3살이에요. 그 3살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또박또박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3년을 산 인생이 인생 80년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죠. 나이 30살이 80살 어르신한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거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 고작 2년 했는데 마치 다 한 것 마냥, 다 마스터 한 것 마냥.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년을 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죽기 전까지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하지 못하는 거. 마치 다 아는 것 마냥. 야 내가 해봤는데 벤츠 E클래스 잠깐 15분 20분 시승한 걸로 마치 벤츠를 다 이해한 것처럼, 야 내가 벤츠 좀 시승해봤는데 고작 10분 20분 30분 시승해보고 어떻게 그 차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오너가 이해하는 거지. 최소한 그 차를 1년 정도 타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지 않는 사람과 유럽을 갔다 온 사람과의 대화를 해보면 유럽을 가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말싸움을 하면. 야 유럽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럽 갔다 온 사람도 막 반문하는데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가본 사람이 말을 더 잘해요. 야 저 아파트 뭐 관리비가 100만 원이야. 야 관리비 저거, 야 저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파트 들어갈 정도면 일반인들의 아파트, 그 정도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관리비를 100만원 200만원 정도 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관리비 10만원 20만원 내는 거에 그게 아니라 한 끼 식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진짜 막말로.
자, 팩트를 얘기하면 관리비 100만원 나오고 200만원 나오고 롯데월드타운은 관리비가 500만원이 나옵니다. 한 달 관리비가요. 해운대 경동제이드는 한 달에 관리비 한 100에서 15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100만원에서 150만원 내는 사람이 진짜 농담 아니라 그 돈의 액수로 그 숫자만 보면 일반인들의 한 끼 식사 만원짜리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만큼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알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부자들이 명품을 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 명품 잘 안 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명품을 사죠.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부자는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죠. 왜? 그냥 내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고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나 물론 미국의 일부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있지만, 뭐 중국도 그렇고요. 겉모습으로 뭐 벤츠 타고 오면 우와 뭐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요즘 벤츠가 또 10년 전 벤츠가 아니거든요. 그 인식 자체가. 최소한 지방 기준 포르쉐 정도는 타야 되거든요. 강남 기준 페라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계속 이렇게 따지면은 끝도 없는 거지만 100억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닐 수 있죠. 마음이 내가 가난하고 100억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요. 그럼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100억 있는데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정말 부자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요. 그냥 차단입니다. 전화 안 받아요. 그냥 차단입니다. 부하로 그러겠습니까? 내가 부자인데? 나 직장 안 다녀도 되는데? 3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뭐 500억이 있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빨리 포기하거나 뭔가 손절매를 한다거나 주식은 안 된다라고 저는 감히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 그러면은 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1439, 1400, 1500포인트에 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뭔가 운이 좋게 타이밍이 좋게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다. 자기가 마치 잘한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엄청난 큰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이건 100%예요. 이 사람들 주식 팔고 이제 영원히 주식 안 하겠느냐? 아니죠. 해봐야 얼마나 수익 났겠습니까? 뭐 30억, 50억, 100억 수익 난 것도 아닌데 막말로 해봐야 뭐 몇백만원, 수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단면만 넣고 주식 아무것도 아니네? 야 주식 야 나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냥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수익 났어. 야 이게 나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진작에 할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철학,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그 순간이, 지금부터 그 사람들은 혹시나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철학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파산을 맞이하게 돼요. 설령 그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파산당해요. 해피님 안녕하십니까. 그게 바로 겸손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단면만 놓고 보지 말고 여기 폭락했던 이 단면과 여기 급등했던 이 단면을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한민국 시장, 최소한 대한민국 시장 30년 어떤 이상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결국 주식은 우상향이구나. 자, 이런 우상향이구나. 이 우상향에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구나. 그럼 이 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빠질 때는 우리가 주식을 계속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구나.
자,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분할 매도 없이 그냥 쭉 밀고 가면은 결국 무엇이 터져요? 사상 최고 신고가인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2607포인트는 넘어가겠죠. 2607포인트 넘어가요. 즉 2607포인트 코스피 기준 사상 최고가가 갈 텐데, 자, 갑니다. 가는데 3000포인트도 가고 4000포인트도 언젠가는 가요. 5000도 가고 6000도 언젠가는 갑니다.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20년 후든 다 가요. 가는데, 가긴 가는데 여기서 폭락 다시 한번 급락 주고 갈지, 여기서 주고 갈지, 아니면 다이렉트 치고 갈지, L자로 행보 치다가 또 갈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추정하지 말고 회사를 봐라. 내가 과연 좋은 회사를 들고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지수는 2200이든 2300이든 10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모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내일은 VIP 전용 방송이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종목을 또 다시 이제 종목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어떤 굉장한 강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또 모두가 또 간절히 또 원하는 네이버. 네, 개당님 반갑습니다. 이 네이버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할 것이고,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네이버.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는 겸손한데 그물치기 매매법을 배웠다면은 뭐 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뭐 거시기 하면 될 것이고, 삼성물산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건설회사는 저는 생각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의 반등이 들어왔죠. 그동안 이렇게 좀 떨어진 NC소프트가 여기서 일단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80만원대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넷마블의 3대 대장 중에 또 하나인 넷마블의 주가가 135,500원, 그러면은 이전 고목가에 15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15만원 이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 경기가 좋다면은 건자재 쪽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좀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단톡방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무엇인가? 현재 어려움에 빠진 종목들, 중국 소비재, 중국 한류라든지 어떤 그런 종목들 섹터가 못 올라갔잖아요.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기어가고 있고 좀 반등세가 크지는 않는데, 그런 종목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계속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번 외칩니다. 대출은 어디? 리드코프. 그쵸? 대출은 리드코프. 네, 오늘 리드코프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고요. 역시 겸손히 또 어떤 사이드 쪽으로 보자면은 JW 신약의 어떤 흐름도 좋았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그 계륵 같은 종목 드디어 이게 올라갔다는 거죠. 바로 어떤 겁니까? 팅크웨어죠. 팅크웨어의 어떤 최근의 급등의 어떤 랠리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 올라갔거든요, 그동안에.
정말 안 올라갔던 그 회사였어요. 이게 월봉 차트를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차트가 완전 못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제자리를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런 종목을 또 보겠죠. 실적이 좋아요. 대동공업입니다.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동공업에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엄청났죠. 장중 상한가까지 치면서 이런 상황이 한번 나왔는데, 대동공업은 그러니까 언제죠? 대동공업이 5월 제가 이 회사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북미에서 그러니까 2,400대를 판매를 했어요. 그 트랙터 그거 농기계. 그러니까 올해 누적 판매량이 작년에 2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풀가동이에요. 생산 차질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84개월 무이자 할부와 심지어 환불제도 도입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서 그에 대한 시너지가 바로 이렇게 팍 나온다는 거. 나는 이런 게 너무나도 좋은, 저는 이런 거를 추구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푸드나무, 이런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랭킹닷컴 들어보셨죠? 랭킹닷컴 100만 명이 가입이 되면서 어떤 매출액이 계속 고공행진이 되고, 여기에 중국 시장까지도 한번 포텐이 터지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그로 인해서 지금 선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조정을 한번 주면은 뭐 2만원이든 22,500원이든 뭐 알아서 거시기 하면 될 것이고, 못 사신 분들은 그때 사시면 될 것이고, 뭐 한번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네, 한 3만원 돌파가 나오니까 그때 뭐 알아서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RF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요. 결국에는 그렇게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밀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죠. 결국 DB 하이텍처럼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동안 정말 못 갔던 그 DB 하이텍이 주가가 여기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횡보 이후에 쫙 대세 상승이 한번 나오다가 폭락으로 급락 나오다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서 정고점 띄워놓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시장의 어떤 그런 ITM 반도체라는 이런 웨어러블 시장. 무선 이어폰 왼쪽 오른쪽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애플 아이팟 왼쪽 귀 오른쪽 귀 양쪽에 끼면 그거예요. 건전지가 2개 들어갑니다. 2차 전지가. 거기다가 충전기까지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 건전지도 1개, 총합 3개. 이런 웨어러블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다. 역시 내수주도 굉장히 좋죠. 풀무원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서운 같은 경우에는 끝물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세 상승의 어떤 표본이죠. 대세 상승. 그리고 겸손이 추천했던 그 레전드 종목 시젠. 이게 바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경선이 25,000원에서 얘기했죠. 이게 바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뭐 유튜브 방송에도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찾아보신 분들은 제가 몇 월 며칠에 얘기를 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게 팩트거든요. VIP 방송에서는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10배짜리가 언제 어디든 무엇이든 간에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무나 터지는 게 아니지만 아무 종목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들한테는 또 그런 게 좋잖아요. 분산 투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면은 2,000개가 넘어가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몰빵 치는 게 그게 맞겠습니까?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더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몰빵 쳤으면은 엄청난 대박을 쳤겠지만 그만큼 몰빵을 쳤으면 과연 그런 100% 200%짜리 수익이 나왔을까?
라는 것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면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종목에 3천만 원치를 넣고 5천만 원치 사고 5억치를 샀는데 과연 내가 100% 20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가? 그 올라가는 그 과정. 그걸 지켜보면서 10% 먹으면 다행입니다. 이 종목을 뺄 수가 없어요. 비추로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어떤 차트를 보고 종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차트를 보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갑니까? 이노메트리 2차전지 S선의 검사장비 글로벌 1위 업체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부터 6,600, 물론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종목들이 뭐 저점을 찍은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7,000원 잡고 7,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갔다는 거. 놀랍죠? 이게 주식이에요. 200% 터지는 게 지금 뭐 100%, 200% 터지는 건 사실 놀랄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그런 이런 종목도 있죠. HMM이라는 종목 겸손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HMM이라는 현대상선 예전 현대상선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보면 야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을 했죠. 세계가 주목을 했고요. 세계 3대 해운 동맹인 디얼라이언스라는 그런 가입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 경영 정상화가 돌입이 되고 향후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적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선업이 좋지 않은데 이게 가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조선주를 보면 한국조선해양 못 가잖아요. 삼성중공업 못 갑니다. 최근에 조금 이렇게 급등 나오다가 못 가죠. 다시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조금 이렇게 급등 나오다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막 지지부진하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근데 HMM은 지금 여기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냥 올라가죠. 이렇게 N자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죠. 이거 빠져도 어떻습니까? 괜찮죠. 어차피 또 올라가죠. 뭐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종목은 굉장하다. 캠시스보다 캠시스 날라가잖아요. 그게 이런다니까 주식이. 진짜 이렇게 돼 주식이. 추천주들 막 초급등 나오잖아. 추천주들 아주 급등 나오고 막 난리 나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약바이오주 종목마다 너무나도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물론 해야 돼요. 제약주도 제약주 나름이고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미 막 바닥에서부터 막 5배 올라가고 막 그런 3배 5배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막 쫓아갈 필요가 굳이 있냐 라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대웅제약조차도 회사는 괜찮거든요. 대웅제약의 어떤 그런 메디톡스의 어떤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회사가 좋으면 또 반등이 들어오죠. 당연히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회사가 좋으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웅제약이 10만원 이하로 온다면 한번 거시기 해볼 수 있다. 모아갈 수 있다. 그 다음 휴원스 살살살살 가죠. 휴원스 소리 없이 살살살살 가려고 그럽니다. 모나미 내일 올 수 있냐고요? 모나미 볼펜 쓰고 계십니까? 모나미 혹시 모나미 볼펜 쓰고 계시나요? 내가 볼 때 뭐 미치면 내일 올라가는데 내일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종목 상담은 제가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하고요. 여러분들 급한 거 아니니까 매주 뭐 한 번씩 하면 그것도 자주 하는 거잖아, 사실. 종목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요, 자주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점검 삼아서 그냥 하는 거, 그건 뭐 괜찮은 거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주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들 뭐 사실 안 해도 되잖아. 뭐 한 달, 두 달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목 상담은 잘 가지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진짜 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회사 아니면 그냥 들고 계세요. 웬만하면 그냥 괜히 또 손절치지 마시고 또. 네, 그렇습니다. 다른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받을게요. 와, SS 바이오 뭐 옛날 SS 바이오 예전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뭘 한 사람이 있었거든. 이렇게 떨어지니까 뭘 하더라. 지금 그 사람 없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뭘 하더라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1,500원 뭐 1,000원대 이렇게 가니까요. 뭘 하던데? 아니, 더 사야 되는데 왜 뭐라 그래. 더 사십시오. 더 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봐. 아니, 주식을 해봐야 뭐 띄엄띄엄 뭐 3년 5년 3년도 안 하신 뭐 한 3년 하셨나? 3, 4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다니까 이게 주식이. 요즘 이슈가 어떤 거로 가냐고 생각하시나요? 테마나 인기 종목들. 뭐 당연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약간 좀 코로나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백신이죠, 백신. 뭐 혈장 치료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나오면 그냥 뭐 갑니다. 그냥 위로. 그냥 그 위로 그냥 신풍제약 보세요. 그냥 뭐 묻지 마잖아. 야, 씨, 나 말리지 마. 야, 말리지 마라. 나 간다. 씨. 하면서 어떤 작전 세력이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작전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설거지지만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죠. 뭐 85,000원에서 9만원 라인. 그런데도 이런 이슈가 또 가는 거고, 코로나 백신의 이슈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떤 회사가 되었든 간에 백신 개발이 딱 완료가 되는 순간 승자 독식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내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개발하지 못하면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서정진 회장이 정말 그 언론에다 대고 약간, 물론 능력이 있잖아요. 너무 관심을 많이 끌었어, 내가 보면. 좀 어그로가, 자신감은, 물론 그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은 나는데, 혹시나 만에 혹시나 셀트리온에서 가장 먼저 백신 개발이 되지 않고 어떤 우리가 뭐 SK 뭐 바이오랜드라든지 뭐 바이오팜이라든지 그쪽 SK 뭐 그런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중소형 회사에서 갑자기 백신 개발이 먼저 딱 돼버리는 순간, 급 중소형 그 백신은 아마 10배 20배 가지 않을까, 10배 이상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근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먼저 공언한 대로 백신 개발이 된다면 한 번에 또 주가의 상승에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레벨업이 생각보다 셀트리온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호재가 터졌을 때는 엄청나게 강해요. 그 호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근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그냥 좋은 내용이 나와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좋은 내용을 앞으로 좋게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딱 좋은 게 이제 뭐 SK라든지 셀트리온에서 그걸 백신을 개발을 했네요. 과연 그게 상한가 갈까요? 계속 쭉쭉쭉 갈까요? 아니죠. 재료 소멸이죠.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다른 거는 뭐 다 뭐 고체, 연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이죠. 시장에 돈이 많고 부동산은 갈수록 규제가 더 심하고, 어 이젠 그 재산세를 받아보신 사람은 딱 그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파트라든지 어떤 부동산이 두 채 이상이신 분들, 여기 딱 그거를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 아파트 팔기는 글렀구나. 양도세 50%, 60%, 70%까지도 지금 팔면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이제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시중의 유동성. 광통화, 광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M2라 그래요. 시중에 어떤 예금, 어떤 채금, 요구 불예금이라든지 뭐 어떤 CMA라든지 어떤 뭐 현금성 자산을 다 포함해서 지금 3056 맞나요? 네. 3000조가 넘어가 있어요, 현재. 3056조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엄청난 유동성이잖아요. 국회에서도 퇴직연금이 우리나라가 한 2%도 안 되는 그런, 퇴직연금 중에 2%도 안 되는 그 금액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미국처럼 어떤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려고 국회에서 지금 손보고 있다는 거, 이건 시장에서 반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직 안 했다는 거. 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양도세나 9월달에 시장에 어떤 공매도라는 자그마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거의 어떤 시세와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9월달에 공매도가 이제 풀리니까요. 뭐 연장할 수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뭐 이제는 뭐 해제할 수도 있고요.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주석 한번 확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그런데 또 올라가거든요. 왜? 돈의 힘이니까. 근데 단순히 돈의 힘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기업들의 이번 2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에 가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취미를 하려고 했는데, 취미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또 골프잖아요. 골프에 해외여행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해외여행이 막혔어요. 그럼 국내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국내 필드를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필드 너무나도 수요가 많으니까, 전국의 골프 필드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옛날엔 동남아 필리핀 어디 뭐 그런데 막 가잖아요. 막힌 상황이다 보니 예약은 꽉 차 있을 뿐더러, 그럼 어디로 가느냐? 스크린 골프장으로 간다는 거죠. 스크린. 그러니까 골프전에 2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발적으로요. 이건 골프죠. 그러니까 증권가는 뒷북 치는 거지. 목표가 수정해가지고 목표가 92,000원으로 수정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18.9%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42.6%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존 뭐 목표가 여기 나오네요. 82,000원에서 올라가니까 94,000원 상향. 뒷북 치는 거예요, 증권회사들은. 겸손은 이미 저 아래에서 여기서 막 거시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되니까 얘 뒷북 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게 다시 빠지더라도 이젠 추세 잡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얼핏 주몽, 저분은 지금 내가 이거를, 저 주몽님 아우씨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답변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했는데 듣다 말고 나갔네. 저럴 수 있죠.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아, 목이 갈라지려고 할 것 같아요. 종목은 매주 금요일날 봐주고요. 아유님. 네, 아유님, 종목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팬가입 혹시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아, 팬가입 해주시네. 한 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한양행 어떠냐고요? 좋아요. 들고 가세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이거요. 신고가 나와요, 신고가. 신고가 나오니까 설령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7만원 이상 가니까 들고 가시라. 유한양행을 들고 고민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팔면 안 되지, 유한양행을. 그 유일한 씨의 그 정신이 스며든 회사 아니겠습니까? 매년 존경받는 회사잖아요, 이 유한양행. 삐꼼씨 그거 드시고 계세요? 유한양행 하면 삐꼼씨 아니야? 네, 아유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유님 구독은 혹시 가능하십니까? 구독 들고 가세요. 이거 엠면 분할하고 다시 가격이 이렇게 낮춰졌는데 다시 또 뭐 7만원 또 가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지. 한 개 감사합니다. 그럼 대원제약은 어떠냐고요? 대원제약도 들고 가야죠. 이것도 뭐 들고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으면 들고 가야죠. 여기서 만약에 안 팔았다면. 오늘 샀다면 오늘 샀다는 것은 단기로 본다는 거죠. 유한양행을 락스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유한양행 락스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유한양행은 일단 믿고 보는 회사잖아요. 무언가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영진도 2세 3세에 물려주지 않고 유일한 씨가 전문 경영인으로 해야 된다. 그 철학. 난 이 철학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나는 유한양행이 한번 폭락 나왔으면 좋겠네. 아유, 또 들고 계신데 또 폭락 나오면 안 되지. 그만큼 너무 매력적인 회사예요. 정말 나는 싼 가격에 이 가격, 나는 정말 이거 싸게 사고 싶어. 근데 지금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싸냐 비싸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한 개 감사합니다. 뭐 한 개씩 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싸보세요. 몇 개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개 한 개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구독해 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상승이던 하락이던 갭을 메꾸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 주식에 어떤 특정한 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돈을 뭐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대 정도, 1000억 이하라든지 1000억대 그런 종목들은 특히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정말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어요. 차트를 그 사람이 만들어요. 그 어떤 출처가 없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작전 세력. 갭을 메꾸라는 그거는 그만큼의 거래량을 동반을 한다거나 거래량을 실었다거나, 그렇죠? 거래량이 없이 뚝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거래량인 것은 자전거래가 된다는 거죠. 서로 작전 세력들끼리 자전거래를 하기 위해서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거래량 실린 것은 얘네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주시창은 어떻게 두고 봐야 해요? 주시창 안 봐도 돼요. 주식하는데 무슨 주시창을 봅니까? 주시창 안 봐요. 여러분들 주시창을 왜 봐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주식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사놓고, 다 사놓고. 월급날에 잠깐 계좌 열어서 사고, 또 계좌 닫고, 이번 달 월급 샀으면 다음 달에 또 월급 받을 때까지 그냥 보지 마. 그리고 또 월급 받았어. 계좌 열어. 뭐, 이거 좀 떨어졌네. 이거 사. 난 더 좋은 회사를 발견해서 다른 거 또 사. 또 계좌 닫어. 또 9월 달에 또 이렇게 월급 받네. 추석 보너스 받네. 우리 회사 좋은 회사라서. 이거 또 해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에는 한 100, 지금까지 100만 원 했더니 이번 달에는 한 250만 원 할 수 있겠다. 딱 또 이렇게 추가하면서 딱 하고 단가 내리고. 살살살 모아가는 거지. 혹시 경소님은 어떻게 종목 담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 해피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일부러 어그로를 끄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인지 뭐 셋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통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많더라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면 자 윗사람들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나이가 또 어린데 개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20대에서 브랜드뉴 20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브랜드뉴님 겸손계 감사합니다. 주식이 장난이야 이 새끼야. 충전이 쉽지 않네요. 충전 쉽지 않아요. 그 쉬울 때까지 충전을 하세요. 그러면은 브랜드뉴님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것은 그래서 열혈을 못 들어오셨구나. 그 열혈 좀 들어오시고 하시면 충전 이제 좀 쉬울 겁니다. 아직까지도 충전이 어렵고 구독하기도 어렵고 하신 분들은 그만큼 저에 대한 어떤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은 또 하네요. 네. 브랜드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제대로 된 겸손기 하나 받았네. 대웅제약 모아두라고 하셔가지고 사셨네. 내일 급등 나오니까 그럼 내일 팔아야지. 오늘 별풍 쌌는데 그럼 내일 팔아야지. 내일 팔고 내일 또 쏴주세요. 아니면 뭐 오늘 더 쏴주셔도 되고요. 이왕 쏠거. 대웅제약이 회사가 좋아요. 그게 메디톡스하고 이게 좀 붙어서 그렇지 이 회사가 좋아요. 대웅제약 우루사 아유 나갔네. 아유 저분 몇 개 쌌지? 5개 싸가지고 지금 저거 한 거였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싸가지고 야 오늘 100개도 못 받았네. 99개네. 아유한테 한 개 더 받아야지 이거 100개 채우는 건데. 아깝네. 진짜 5개 써놓고 지금 저거 했다는 거야? 6개 샀어요? 하나 둘 셋. 브랜드님 한 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샀는데 야 100개 받았다 100개. 스님 6개 감사합니다. 남는 게 1개예요. 얼른 충전하셔야죠 또. 원래 지갑이 두둑해야 돼. 남자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남녀 평등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남성분들은 지갑이 두둑해야 됩니다. 항상 현금, 항상 여러분들 현금은요 아무리 요즘 카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 30만원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아셨죠? 최소 30만원 이상은 현금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딱 지갑 열었는데 현금 하나도 없잖아. 100억 있어도 없어 보여. 여자 특히
결혼 전 막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계약 안 됩니다. 그쵸, 스님? 겸손한 해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해피님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피님. 해피님이 부산에 여행 오시네요, 다음 주에. 부산 좋죠? 부산은 좋아. 부산은 파라다이스 호텔이 먹는 거는 좀 괜찮아. 거기 뷔페가 원더플레이스가 괜찮고. 그럼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파크뷰인가? 그 어디지? 거기 이름이 뭘지? LCT 뷔페 이름이 뭐야? 더뷰. 여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 주 주말에 간다고요? 여기. 이번 주 토요일 날 번개 치는데 하루님하고.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 경상남도 양산에서 번개합니다. 아, 아직 여기 등록이 안 됐나 봐. 일인 11만 5천 원. 근데 여기 뷔페는 주말에 가면은 좀 시간이 좀 안 돼요. 좀 짧더라고. 뷔페는 한 3시간은 그래도 있어야지 좀 여유 있게 좀 먹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우, 제일 좋아하지. 그 다음에 이런 호텔 뷔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참치도 좋아하고. 이런. 여기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픈했어요. 부산에 오시면은 여기와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진짜 강남보다 더 비싼 곳 있거든. 해운대 거대갈비. 해운대 거대갈비. 여기 신관과 본관이 있는데 신관이 더 좋아요. 신관이 더 좋은데 여기 등심 100g에 59,000원이거든. 여기 100g에 가격 봐봐 여러분들. 여기 이거 이거 뭐 어디 1kg 아닙니다. 여기 미국산 그런 거 아니에요. 등심 100g에 59,000원. 등심 암심이 59,000원 100g당. 앙검이 63,000원. 다 100g 기준. 프리미엄 모든 800g이 47만원. 프리미엄 갈비살 62,000원. 생갈비도 있는데 생갈비 왜 여기 메뉴에 없지? 생갈비가 69,000원인가 그러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제일 맛있어. 그냥 가격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맛있어. 여기 가가지고 맛 더럽게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왕 여기 혹시 근데 이거 부담 겁나 될 것 같아 이거. 저도 여기 비싸서 저도 자주 못 가거든요 여기. 저도 잘 못 가요. 저는 또 신관은 한 번도 안 가봤고 본관만 가봤어요. 본관은 진짜 오래됐고 신관 가시기 바랍니다. 신관. 여기. 브레이크 타임 있고요. 3시부터 5시까지. 가족이 다 가면 이거 둘이서 가면은 한 40만원 50만원 나오고요. 가족 넷이서 4분이서 가면 100만원 나와요. 100만원. 진짜 농담 아니라 100만원 나옵니다. 좀 거기서 이제 자제하면 한 70만원 정도 나오고 6, 70만원 정도 나오고, 자제하지 않고 좀 더 그래도 멀리까지 왔는데 먹겠다 그러면 100만원 나와요. 성인 4명 기준. 그렇지. 여기 프리미엄 모든 그래 뭐 2개 시켜도 거의 100만원인데. 근데 여기가
진짜 최고야. 어지간한 강남 그냥 깃방망이 때리면서 그냥 가는 거야. 뭐 압구정 이세 이로 팍 때리는 거죠. 여기 진짜 유명해 여기가. 그냥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래도 저거 몸에 좋은 건데 소고기는 저런 거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 소가 보통 일반 투플러스 소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엄선해가지고 도축해가지고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서요. 양산타워 있던데 도쿄타워 못지 않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파밍님, 파밍님 어디 가셨어? 언제 또 나가셨지? 1000만원 들고 가야겠다고요? 해피님 연락 주세요. 1000만원 들고 가는데 또 겸손 또 가야지. 아니 1000만원 들고 오시면은 나 불러야지 그러면. 하루님 이번 주 뭐 먹어요 우리? 다른 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분위기라면 하루님하고 1대1로 만나요. 하루님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 1대1로 만나면. 하루님 우리 뭐 먹을까? 이번 어머니 회갑 때 가보겠습니다. 회갑이면은 가볼 만한데, 근데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호텔 뷔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긴 진짜 비싸. 저긴 진짜 제가 무시하는 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기는 좀 생각하고 가야 돼. 정말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안 가야 된다는 거거든. 갈까 말까 하는 순간 거기는 안 가야 돼. 그냥 간다 하면은 가야 되고, 이제. 해피님처럼 1000만원 들고 이제 가는 거지. 이 프리미엄 소고기 먹어야 되겠는데. 해피님 저 이거 먹어도 되죠? 혹시 만나게 된다면. 아니지.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프리미엄 모듬을 먹는 게 아니라 등 프리미엄 갈비살 이런 거 먹어야지. 이런 거. 이왕 할 거. 양정님 친구입니까?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봐 이거. 우와 이게 사진으로는 다 못 담았네. 새우살도 있더라. 이게 새우살이래. 이게 아래가 가운데 아래 야채 옆에 있는 게 새우살이래. 가운데 이게 아래 위에가 갈비살이네 보니까. 와 잠깐 그러고 보니까 마트님한테도 제가 지난주 참치 얻어먹었는데 다음에도 마트님 얻어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님. 하루님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하루님이 그냥 사주신 거 저 잘 먹을게요. 그냥 뭐 국밥 한 그릇 먹어도 저는 괜찮아요.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만남의 자리가 중요한 거지, 만남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저 이런 데 안 가도 돼요. 뭐 이런 게 뭐라고 사실. 그냥 분위기가 좀 좋아서 그렇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그 GS 편의점 가가지고 그 KT SK 10% 할인 받아서 도시락 그 4,300원 할인 받으면 4,300원 네, 합니다. 그거 먹어도 돼요. 둘이서 나란히. 마트님 아직 배고플걸? 마트님 뭐 그 정도 돈 벌어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마트님 한 30억 벌어야 되지 않아요? 마트님 얼마 버실 거예요 혹시? 모릅니까? 내가 볼 때는 마트님은 내가 볼 때 한 그래도 10억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금액을 벌었지 사실 마트님이. 야 마트님 계좌 여러분들 다 검증됐잖아요. 마트님 계좌. 마트님이 이걸 봐. 마트님이 이 계좌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건데. 이것도 어제 기준이거든요.
저거에 소주 안 마시나요? 제가 술을 안 해가지고요. 다음에 영천에서 번개한다고요? 소 한 마리 몰고 간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억은 돼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100억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100억. 1000억도 가능한데 100억이 뭘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꿈이 크잖아, 여러분들. 대신 허황된 꿈은 안 되는 거야. 내가 100억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30억을 벌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전 회원 30억 만들기 이 아래, 저 아래, 어디야, 어디?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전 회원 30억 만들기라고 써놨잖아요. 왜 30억이냐? 30억이 있어야지 노후에 여행 다닐 것 좀 이렇게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저런 거, 아까 그 한우 그런 거 먹고 한 번씩, 뭐 1년에 기념일 뭐 한 두 번 정도는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이제 갈 수 있는,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려면 30억은 있어야 됩니다. 30억. 저는 30억이 스타트라고 생각해요. 30억이 있으면은 노후 준비가 다 끝나요. 사람답게 살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쓸 거 쓰고, 이제 그렇게. 영천, 날짜 잡고 영천 제가 한번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영천. 오늘 단톡 그물치기 좀 담았어요. 아, 그러니까 살살살살 담으시면 돼요. 그거 살살살살. 그거 5만 원. 5만 원 이제 오늘 좀 담았으니까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 좀 또 담으시면 돼요. 그거 하실 줄 아시니까. 마트님 뭐 그런 또 감은 잘 있잖아요.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술 그런 거는 또 건전하잖아요. 우리 모임이 술을 내가 안 마시니까. NC소프트 좀 쉬어갈 텐데 이거 100만 원 가려면은 시간 걸리겠네 이거. 제가 탄산이 그날 좀 갈증 났나 봐. 무언가 갈증이 나가지고 제가 탄산을 3개나 먹었어요. 3개. 캔 그 몇 밀리짜리지? 350ml짜리인가? 혼자 탄산을 한 1리터 먹었습니다. 1리터. 아니, 뭔가 막 갈증 나더라고. 내일 번개 몇 분 오신가요? 한 분. 내일이 아니잖아. 내일 아니야.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 하루님. 술, 해피님만 드시면 됩니다. 그 원샷 때리시면 돼요. 원샷. 그 구순당 막걸리로 해가지고 그 무등산 막걸리 파나? 막걸리 하면 또 무등산 막걸리 아니야? 예전 제 그 사촌 동생이 무등산 막걸리 먹다가 한 그건 몇 병 마셨지? 한 5병, 6병 마시다가 토했거든요. 그 새끼 토해가지고 기절을 했더라고. 남잔데. 무등산 막걸리. 서울 앤데 서울 출신인데 이제 무등산 폭격기 맞은 거지. 형 광주에 뭐 어떤 술이 유명해? 야씨 무등산 막걸리지 광주는 해가지고 막 작살 났습니다 그냥. 네, 네,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좌표 찍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입구에 지하 주차장 있어요. 우측으로 틀면. 네, 거기에 지하 주차장 2층에다가 대면은 편해요. 올해 뭐, 마트님 여러 번 오셨고, 이제. 유비님도 한 번 오셨고, 그쵸? 유비님도. 거기가 편해, 차 대기가. 복분자, 입세주. 진짜 안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다. 입세주는. 왜냐면 광주에서 제가 서울 상경할 때
진짜 그거였거든. 광주에서 서울 이제 성공한다고 서울 간 거지. 누구 다 그러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 성공하려고 이제 서울 갔는데 딱 서울 가는 순간 입세주를 안 마셨어. 진짜로. 그냥 광주의 모든 기억은 버린다. 오로지 인서울이다. 서울 생활 진짜 왜 그 뉴욕에 노숙자가 왜 많은지 알겠더라고. 진짜 서울은 진짜 서울은요. 제가 광주 사람이잖아요. 서울은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요. 광주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부산에 살다가 서울 올라가도 똑같아. 어떤 지역이든 서울과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은 그냥 다른 곳이에요. 아예 다른 곳입니다. 아예. 거긴 문화가 그냥 달라요. 완전 진짜. 서울에 사신 분들 그쪽 해피님 다르잖아. 서울 완전 달라. 광주는 그냥 뭐 광주 살다가 서울 가면 적응 못 한다니까. 부산 내 친구들 부산 여기 있는데 부산 있다가 올라가면 적응 못 해요. 그들의 그 서울 문화에 빠져들기가 진짜 처음에는 적응 못 하다가 적응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적응을 해요. 양산 KTS 역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뭐 뚫는다 말한다 하는데 저도 양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집값이 좀 솔직히 싸서 지금 근데 양산 집값이 많이 올랐어. 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아직까지는 지방이다 보니까 싸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물금역인가? 거기에 ITS 기차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번 양산에 놀러 왔는데 수원에서 그거 6시간 타고 5시간인가 걸렸다고 하던데 그냥 한 번에 중간에 이제 들리지. 근데 한 번에 수원역에서 한 번에 타고 내려오더라고. 내가 그거 타고 오라 그랬어. 차 끌고 오지 말고 피곤하니까. 맞아요. 일찍 자요. 여기가 신도시라서 그나마 주말 되면은 그나마 이제 뭐 1시 2시에도 사람들이 막 있고 하는데 서울은 솔직히 11시부터 시작이잖아. 밤 11시부터. 1차 저녁 먹고 1차로 가볍게 술 한잔하고 옛날에 저도 술 먹었을 때 9시 10시까지 딱 소주 한잔 하면서 자 오늘 콜? 하고 딱 이제 딱 하고 제가 술 가장 많이 잘 마시는 곳이 서울에 살았을 때 서울에 있었을 때 거기 어디지? 거기 홍대. 홍대하고 이태원. 제가 진짜 거기 자주 갔는데 홍대하고 이태원. 술 먹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홍대에서 그 홍대 무슨 모텔인가 호텔인가 하나 딱 있거든.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홍대 모텔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비쌌어. 모텔 치고. 거기 방 잡고 나 혼자 잤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못 가겠더라고 진짜로. 그 정도로 그냥 방 잡고 잤어. 내가 혼자서. 거의 너무 힘들어서. 그런 썰이 있습니다. 서울은 나중에 올라갈 거야. 나중에. 서울도 오래 있었으니까 내 나름대로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은 좋으니까 아이고 미국 시장 뭐 올라가네요. 시장은 좋아요. 야 나스닥 야 진짜 강하긴 강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와 코스닥 이거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가 거치다가 750포인트 전후로 횡보가 거치다가 또 올라갈 거야 이거. 그러니까 20년간 코스닥이
못 올라갔는데 코스닥과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금 치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스닥 간 거죠. 2000포인트에서 지금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2000년도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1500이거든요. 1500에서 10,000포인트 간 거예요. 그럼 한 6배 이상 간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아씨 우리도 가져야지. 5, 6에 30 코스닥 3000포인트 가야지. 3000, 4000포인트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또 이런 얘기하면 그 정도로 너무 저평가가 됐다 지금. 그러니까 포텐셜이 지금도 터지는데 앞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주무시는 것 같은데? 네. 주무십니까? 새사람 대자님, 반갑습니다. 타이밍님, 느리게 살자님, 87년 7월 4일 생이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젊으시네요. 87년생이시면. 네, 올바로 투자해가지고 50대 부자 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저는 내일 VIP 방송 저녁 8시 30분에 하고 그거 끝나고 공개 방송 할 거니까 알람 딱 이렇게 설정 즐겨찾기 딱 해놓으시고 그러면 알람이 가요. 그거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로 녹화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건 답변 드리고 좀 긴 거 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 초기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부자가 될 겁니다.